취임 2주년을 맞은 서울자치구청장 연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양호 중구청장 연결해 볼 텐데요. 코로나19 방역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구청장 서양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취임 2주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간 이 새벽 5시에 집을 나와서 구청까지 걸어서 출근하셨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각오의 표현입니다. 제가 선거 전에 선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중구를 한 100바퀴 정도를 걸어서 다니면서 네. 우리 오래된 노후주택의 실정이라던가 시장 뒷골목길이라던가 이런 지역 현안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걸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겉에서 보기에는 도심의 화려함이 있지만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보다는 오래된 노후화된 골목길들 그리고 전통시장들이 매우 많은 곳입니다. 예. 우리 주민들은 중구의 지도를 바꾸는 큰 이런 그림도 좋아하지만 사실은 골목길에 오래된 주차 문제라든가 그리고 불법 투기된 쓰레기 문제 이런 생활상의 불편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일을 해주기를 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만나는 상인들, 출근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예. 골목길의 생활 민원들을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노후화된 골목길들, 전통 시장 뒷골목들을 걸어서 출근하며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도 이 까만 가방을 메고 이렇게 걸어서 출근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누구보다 이 중구와 가까워지는 인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 중구는 나름대로의 방역 대책을 통해 선방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어떤 점이 주요했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리 중구는 인구는 12만 6천 명에 불과한 서울에서 가장 작은 구입니다. 네. 그러나 알겠지만 도심에 있기 때문에 하루 100만 명 가량의 출근자들이 근무를 하고 하루 300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는 코로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먼저 대응한다, 과감하게 대응한다, 꾸준히 대응한다는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최초로 해외 입국자가 많은 그 시기에 시내 호텔을 임시 격리시설로 지정하면서 해외에 입국한 분들이 집에 있는 가족과 지역 주민과 섞이지 않고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을 시내에 있는 호텔에 머물면서 예. 격리하는 그런 그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진행하였고요. 이 밖에도 숙박업소라든가 쇼핑업소 그리고 전통시장 영유아 시설 및 초중등 고등학교에 대해서 방역 전문업체의 용역을 맡기는 등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코로나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 과감하게는 저희 중구 관내 자영업자분들이 많은데 노가리호프 골목이라든가 예. 그리고 중앙아시아 거리 그리고 중림동에 있는 콜센터에 접촉자라든가 의심 환자가 생겼을 때 선제적으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서 전 직원들 그리고 사장님들 비롯한 자영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과감하게 선별 진료를 통해서 그 검체 채취를 하면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꾸준히 대응한다는 것은 골목 시장과 골목 상권이 많다 보니까 지금도 오늘 오후 2시에 골목 상권에 있는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네. 생활 방역이라든가 거리두기라든가 그리고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 명부 등 이런 대응에 대해서 지금도 꾸준히 상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생활 방역들을 우리 상인들 스스로, 주민들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하는 걸 통해서 서울시 자치구 평균 약 5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는 현재까지 14명의 확진자밖에 나오지 않는 등 네. 먼저 하고 과감하게 하고 꾸준하게 함으로써 코로나19와 함께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예방 활동을 짚어주셨는데 이와 함께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돌봄 공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구형 돌봄 교실이 주목받고 있는데 지난해 흥인초등학교에 첫 선을 보인 이후에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요? 네, 중구 돌봄 교실은 대통령상을 받고
교육부총리상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모범적인 돌봄 사업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아침 7시 아이를 맡기면 저녁 8시까지 온종일 돌봄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흥인초등학교는 이것을 실시한 이후에 학부모님 만족도가 99%에 달해서 올해 안에 관내에 있는 9개 학교 중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8개 초등학교에 방과 후 돌봄 교실을 모두 만듭니다.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에 교실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아돈 교실들을 학교 당국이 제공하고 그리고 지자체가 거기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댐으로써 학교 당국과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공동으로 돌봄 교실들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돌봄 정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흥인초등학교는 시행 1년이 되었는데 이 돌봄 때문인지 몰라도 올해 신입생이 20명이 늘어나는 그런 성과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중구형 온종일 돌봄 교실들이 정착화된다면 저출산 문제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특히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 돌봄 문제 때문에 그리고 학교 가는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는데 온종일 돌봄을 통해서 빈틈없는 아이 돌봄들을 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을 걱정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얘기 하나 더 해보죠. 이 동화동에 중구교육지원센터가 조만간 정식으로 개관한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실까요? 우리 중구는 인구 12만 6천 명밖에 되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네.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입학할 때 중구민 학생 수가 약 18%가량이 감소합니다. 네.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중구를 떠난다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화동에 교육지원센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로운 도움이 되겠다는 이로움 센터가 7월 21일 날 개관을 하게 됩니다. 중구의 교육 문제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교육지원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중구를 떠난다는 이야기가 없고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지원센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중구 주민들에게 앞으로 남은 2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대도시 중구가 모두 그렇듯이 상업하기 좋은 곳, 경제활동하기 좋은 곳이다 보니 사람들이 살기엔 조금은 다소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년 동안 추진해왔던 역사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가진 어르신들을 잘 돌보는 어르신 복지와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인 우리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활동들을 더욱더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남은 2년 동안 생활 SOC 확충과 재배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위한 여정들을 쉬지 않고 묵묵히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이 매일 새벽 5시부터 중구를 만나왔던 지난 2년을 통해서 중구에도 많은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선 7기의 반환점을 돈 서양호 중구청장 만나봤습니다.